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이 세 죄에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느냐, 자수의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통화에 관한 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죠. 형법 213조 본문입니다. 자수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213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죠. 유가증권 역시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만 자수의 필요적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는 예비 음모도 처벌하지 않고요. 자수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없다. 이 아랫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통화 위변조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위변조죄의 주체와 목적,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하는 거예요. 객체는 먼저 개념부터 보시죠. 246번 각주. 통용이라는 말은 법률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강제 통용력은 없지만 사실상 사용되는 것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자, 내국에서 통용되는 내국 통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내국에서 통용되진 않지만 내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의 통화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에서 통용되지도 않고 내국에서 유통되지도 않는다.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의 통화 제3항에서 정하고 있죠. 객체가 이 세 개예요. 자, 아래 판례 보시죠.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사망에 관한 판례죠.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 해석이다. 따라서 이렇게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는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내국에서 유통하거나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외국 화폐의 행사. 이거는 내국 통화도 아니고 내국 유통되는 외국 통화도 아니고 외국 통용되는 외국 통화도 아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죠. 위조통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 사문서 사도화 행사죄는 성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조통화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의 개념은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로 진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주 247번.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통화 유사물 제조죄라는 게 또 있습니다. 통화 유사물 제조죄로 가는 것이고요. 진화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야 위조죄가 됩니다. 변조란 진화를 전제로 그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진동. 진화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변조가 아니고요. 동일성이 상실되면 변조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죄 보시죠.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 유통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죄, 유가증권죄, 문서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뒤에도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통화는 유통성을 본질로 하죠. 유통성. 그런데 보여만 줬다. 제시만 했다. 유통성을 본질로 하는 통화는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 돈 있어. 보여주고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거는 행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유가증권이나 문서는 제시한 것만으로도 행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했다. 통화, 유가증권은 모두 행사죄가 됩니다. 문서죄는 행사죄가 되지 않고요. 보시죠. 통화는 유통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제시, 비치 등만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다. 단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피교부자가 받는 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하며 교부했다면 항상 이 단서가 붙죠? 중요합니다. 그 교부 행위 자체가 공공신용 또는 거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는 바 위조통화 행사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하면서 교부해야 위조통화 행사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